오늘 이렇게 발해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교과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발해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계나 사학에서는 어떻게 과거와는 좀 다른 조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그럴 때마다 국가가 악착같이 달겨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서 이거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장난을 못 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따라가요. 근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건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섬나라입니다. 그죠? 북한이 막혀있어서. 그러니까 섬나라 중에 가장 열악한 섬나라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봐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 때문에 또 중국 눈치를 너무 심하게 봐요. 그래서 역사 문제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접근 못하는 걸 야단만 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서줘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건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스님께서 역사기양을 매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마 잃어버린 우리 역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DNA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몫은 정부의 몫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예. 그게 하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 대발해를 읽으면서 그 팩트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살려내고자 했던 발해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꼭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예, 진짜 고맙습니다. 그 질문 안 나왔으면 저 오늘 운함 안 하였어요. 정말로 이게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대조영이요. 발해 이게 고구려 유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30년 후에 발해를 창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이가 장군이면 몇 살쯤 돼야 될까요? 3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년이면 60이죠. 60세에 나라를 세웠는데 28년간 그 지배를 했어요. 그럼 몇 살이어야 돼요? 88세야죠. 근데 이거 88세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대무예가 22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대 아들을 낳고 22년 통치했으면 아들도 82살이어야죠. 더 문제가 3대예요. 대흠무 56년간 통치를 했어요. 나이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유장이 아니라면 말이 돼요. 어렸다면은 대조영이. 근데 고구려 때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소설 반쯤 쓴 뒤에 겨우 나이를 맞췄어요. 소년급제를 한 거예요. 대조영이. 그래서 일찍 장군이 된 거예요. 왜? 고구려 말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얘기했지만, 연개소문에 보세요. 연개소문이 이 연자예요. 그죠? 근데 중국 역사에 연개소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샘천자 청개소문이에요. 중국은 고구려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고려예요. 지네 맘대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나도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역사책을 놓고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오랑캐 이자가 아니고 저게 군자 이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명하려니까 제가요 오랑캐 이자로 알다가 저걸 군자 이자라는 것을 새벽 한 2시 한 3, 40분쯤 발견했어요. 자랑을 어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어디다 자랑을 하라고요. 아,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막 혼자 팔팔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어떻게 쓴 줄 아세요? 발해의 말하자면은 황제가 중국에서 사신이 오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역사를 니네 마음대로 바꾼다며. 그러니까 그 대사로 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폐하,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가 군자 이자를 오랑캐 이자로 바꿨다는 것을 제가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이거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도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이래요. 중국 역사책에 신당서 후상서를 보면은 발해에 있는 해적 두목이 그 해적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 산동반도를 어지럽히고 성장 위준을 죽였다. 여러분, 해적이 그거 얼마나 갔으면은 저 큰 나라를 저걸 저렇게 망가뜨리고 항복받았을까요? 그러면 중국 역사책에 해적이라고 썼다고 내가 해적이라고 써야 돼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죠? 우리 기록에 의하면 해군 장군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32년 그 연도는 나오는데 전부 음력입니다. 그 시절, 그죠? 그 음력을 양력으로 전부 환산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고구려가 멸망하던 9월 며칠 날인가요? 막 서리가 내리고 막 뭐 그래요. 9월 달에 서리 내리고 막 이래요? 아무리 그 평양 이쪽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음력이더라고요, 전부. 그런데 음력이면 그때 음력을 환산해서 찾아야죠. 지금 인터넷이 기가 막혀요. 금방 찾아요. 찾아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732년에 대무해가 군사를 이끌고 그 북경까지 쳐들어갔다. 며칠 날 몇 명을 들고 어디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국 기록에 보면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누구를 죽이고 땅을 뺏어버린 거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혼자 만들어야 돼요. 사람 이름을요, 500여 명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한 5, 60명만 실존 인물이고 나머지는 이름을 다 지어야 돼요. 이름 짓는 거 미칩니다, 이거. 그때 주종 이름 성씨가 많은 게 고씨, 대씨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름 나중에 짓다 보면은 동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뒤에 또 나와요. 이름 짓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가장 큰 줄거리를 놓고 229년간 유지를 했잖아요. 그걸 줄거리를 전체를 놓고 거기다 갖다 중요한 역사 그 사실.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중국 역사를 뒤져보면은 발해와 관련이 없더라도 발해하고 연관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귀비가 그 야사지만은 양귀비가 이쪽 그 누구죠? 나중에 그 황건적의 난이 아니 뭐죠? 황소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 황소의 난 일어나는 거하고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 옛날에 중국이 너무 큰 나라인데
사람이 살 때 제일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소금이에요. 근데 중국은 소금이 얼마 안 나요. 그 염전을 차지한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그 국가를 지배하다시피 해요. 그 황소의 난은 어떻게 나느냐면 염전을 가진 사람들이 염상이라고 그래요. 그 염상은 이 소금을 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산적이 많고 이래가지고 사병, 군인들을 데리고 있어요. 개인 군인들을. 이 군인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황소의 난이 돼서 결국 당나라가 멸망하는 근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발에도 염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죠? 왜냐면 북방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 만드는 법도 공부해야 돼요. 소금을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열매를 채취해서 만드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둔번 같은데 물이 조금 짠 데 있죠? 그런 데를 퍼서 끓여서 만드는 법이 있고, 이걸 전부 연구해야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덕을 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평생에 제일 친한 존경하는 친구가 그 해성한의원의 신재용 원장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의학의 아주 거봉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밤에 2시 넘어서 3시라도 전화를 하면 받아요. 받아가지고, 야, 지금 말에서 떨어졌어, 사람이. 기절했어. 침을 어디다 놓으면 낫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나보고 왼손을 이렇게 잡으래요. 이렇게 잡았어요. 셋째와 넷째 손가락 사이, 거기가 혈이 뭐야? 거기다가 바늘로 찔르면 그거 깨나. 알았어. 내일 이메일로 상세히 보내? 그리고 그걸 써요. 이런 친구가요, 3년간 내리 일주일에 2-3번씩 밤늦게 전화를 해도 계속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왜 의학적 얘기가 무지 나오죠.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참 이렇게 또 하나 기분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 눈을 들어보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눈을 들어보면 오늘 막 소설 못 쓸까 하고 막히는데요, 신문을 탁 보니까 세상에 신문 끝에 낱말 하나가 딱 발견되는 순간 뭔 줄 아세요? 하루 20매를 쓸 수가 있어요.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관심만 가지면 천하가 다 스승이에요.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요, 이제 그때는 알아요. 그죠? 그때는 낱말도 알고 상황도 아는데 지나면 까먹어요. 평소 공부 안 한 거는. 근데 안 까먹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왜 무당 점치고 뭐 구다고 뭐 이러는 거 무지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요, 궁중에 무당이 있었어요. 왠줄 아세요? 궁중에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일관은 기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술관은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일관은 몰라요. 기상은 모르는데, 제가 젊어서 무당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관상. 그러니까 무당 공부하고 관상 공부를 했으니까 고전 소설 쓰는 데는 기가 막혀요. 옛날엔 전부 그런 걸로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유능한 장수가 어디서 왔다. 그러면 술관에 딱 앉아서 관상 보는 거예요. 근데 관상은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발해 정신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이 발해 정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 그 당시에 일본은요, 외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
그때 지금 천황이라고 그러죠. 그때 천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천황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정말 전륜이 일어나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니네와 우리 관계가 형제의 관계였다. 내가 형이고 네가 아우였다. 근데 이제 우리의 관계는 내가 장인이고 네가 사위로 바꾸자. 그게 뭐예요? 한 단계 껑충 뛰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그 천황이 진노 대노를 해서 사신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사신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말도 안 돼요. 사신이 갖고 온 문서를 바꿔요. 너하고 일본하고 그 이제 장인과 사이의 관계 이거를 뭘로 바꾸는지 알아요? 형제라고 문장을 바꿔서 통과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요. 어느 정도 대단한 나라였냐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서울을 5개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세계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쪽에 남경은 뭐예요? 신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경은 일본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경은 당나라와 맞서기 위해서. 북경은 그 북쪽에 그 유명한 흑수, 말갈 이런 그 돌궐이라는 강건한 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경. 그 다음에 중경이 있어요. 중경, 북경이 아니에요. 상경이 있고 중경이 있어요. 중경은 국토의 중앙. 근데 도시가요, 동경으로 잠깐 옮긴 적은 있지만은 거의 상경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중국 기행 가면 상경용천부 가시죠? 그 상경에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상경은 그 북방에 거칠고 무섭고 겁내지 않는 북방족들을 한꺼번에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도요. 중국이 왜 저쪽 시안이나 장안 쪽으로 서울이 들어간 줄 아세요? 북방족이 겁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북방족한테 당했어요. 근데 발해만은 북방족을 한 방에 물리쳐서 통치해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이 DNA가 거창한 민족이었어요. 그 정신이 발해의 정신이었어요. 예. 저는 한때 그 비유 백제에 관한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백제도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었고 특히 그 중국 산동 반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나라라고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예. 지금 그 중국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진실을 숨기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덕목으로 항상 진실은 다시 살아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사를 이 소설을 쓰려면 중국은 산동반도를 비롯해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 북한,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고대사는 백제가 산동반도 그쪽에 바다 건너가서 지배했다는 게 그냥 드러났고 그런 자료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적고 중국에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역사서를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대사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백제에서 우리가 지금 산동반도에 이게 충청도 쪽에서요, 산동반도 인천이나 이쪽에서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지하로
터널을 놓고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터널 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요. 그럼 도대체 지금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어떻게 배가 거기를 건너갔을까? 그죠? 배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 발해사를 보니까요. 겨울에만 일본에 가야 돼요. 겨울바람을 타고. 그리고 가서 몇 달 있다가 봄바람을 타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것처럼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산동반도까지. 그러니까 백제가 산동반도를 아주 편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또 하나는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해안선을 따라서 다녀요. 그죠? 해안선을 따라서 쭉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해안선을 따라 다니냐면 가다가 섬에서 머물러서 물이나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좀 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배가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중국 그 역사학자들 만나고 기록을 보면은 백제가 그쪽을 가서 지배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당나라 때만 해도요, 지금 이름은 잃어버렸네요. 뭐죠? 이정기 장군이 산동반도에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 이정기도 누구냐면 고구려 후손입니다. 고구려 후손이 나라를 세웠었거든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중국 역사책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역사가 아니고 중국 기록으로 보면 사실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중국이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실이 일정 기간은 숨겨집니다. 왜 숨겨지느냐면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그걸 사실로 믿어보죠. 이게 심리학에서 이거 반드시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그 얘기가 사실로 자기가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왜 자기에게 가장 부끄럽거나 자기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거 있죠. 그것은 누구나 다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소시오패스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성이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지네가 역사들이 계속 이건 고구려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지네 거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겨요. 그게 뭐냐면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중국 그 주변 국가를 모두 다 흡수했어요. 근데 흡수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 남북한밖에 없어요. 다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연구할 때 고대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당연합으로 고구려 백제 멸망시키고 신라는 지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신라가 7년 전쟁해갖고 내몰았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들 당태종이요. 고구려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시성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죽으면서 유서를 뭐라고 남겼어요? 이 고구려를 절대 쳐들어가지 마라. 사직이 위태롭다. 그게 유서예요. 또 수나라가요. 그죠?
연개소문한테 멸망하고 도망가서 수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고 한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는 다 삼킬 수가 있었는데 못 삼켜본 나라가 유일하게 남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자존심에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자가 캐고 보니까 뭐예요? 지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면 동북공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네. 갑상선 한증증으로 지금 너무 힘드시고 무슨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제 발의 폼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홍신 선생님의 큰 박수. 감사합니다.